자, 기운 내시고요. 이제 또 계속해서 새벽에 지금 수업을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잠겨있고 좀 그렇긴 해요. 그리고 계속 커피를 마셔야 되고 있어가지고 불쾌한 소리가 혹시 녹음이 되고 있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장비가 좋지가 않아서 미안해. 여러분들도 최대한 편하고 지저분한 자세에서 공부를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갑시다. 우리. 6자시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요. 지금 오늘이 요거 선생님이 좀 늦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었어요. 4월 20일 새벽이거든, 지금이. 아직 이제 여러분들의 등교 오프라인으로 이제 등교 계약하는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고, 계속해서 이제 기사만 계속 내고 있죠. 뭐, 가장 이제 보수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보수적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빨리 안 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 거거든. 네.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지만 종합을 해보면 일단 5월달 연휴가 지나서 5월 어린이날 지나고 나서부터 고3부터 순차적으로 계약한다. 이제 이게 아마 거의 방향으로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방금 기사가 어떤 게 있었냐면, 원래 지금 우리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에 4월 27일이 되나요? 금요일에 모의 학력평가가 이제 24일이요. 그냥 24일에 학력평가가 예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고3들이 그 학력평가를 볼 것인지를 아마 오늘 월요일 중에 결정을 하겠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걸로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는 뭐 계약을 안 하면은 학교 나와서 시험 보는 것도 없다. 뭐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네. 시험 보는 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물론 뭐 시험 본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당연히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든 안 보든 학교로 시험지는 와요. 시험지는 다 받아. 그래서 만약에 등교해서 학력평가를 볼 수 없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시험지를 주던가. 근데 시험지 주는 건 별 의미가 없죠. 바로 평가원에 시험지가 뜰 텐데 PDF로 보면 되지.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시험을 볼 수 있게 한다는데 나중에 보는 건 의미는 없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금요일에 학력평가를 학교에 나와서 시험을 응시하게 될지가 좀 미정인데 그렇게 상황이 쉽지는 않아. 그리고 어쩌면 5월 중에도 쉽게 계약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예측하기로는 5월 5일 지나서 5월 6일 수요일 또는 5월 11일 그 다음 주 월요일, 이때가 고3 등교 계약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어떤 사회적 변수가 생기면 더 뒤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고 정보가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뭐 교육부에서 학교로 뭐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건 사실 전혀 없어. 선생님도 다 연합뉴스 기사 보고 아는 거지, 학교에 뭐 공문이 온다거나 뭐 안내가 이렇게 내려온 지침이 하달이 된다거나 그런 게 사실 없어요. 뉴스 기사가 더 빨라. 선생님들은 좀 그게 좀 불만이기는 하죠, 사실. 혼란스러운 건 이제 맞는데, 좀 미리 알려주면 좀 더 준비를 먼저 할 텐데, 그냥 기사로 먼저 흘려놓고, 좀 여론이 안 좋으면 또 계속 바뀌거든, 또. 얘기도 바뀌고, 교육청에 물어봐도 답을 안 해주고, 거기서도 모르는 건 사실 혼란스러운 건 매한가지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좀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좀 감은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쉽게 등교 계약은 실시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여러분들도 좀 힘든 건데, 그러니까 그냥 이러다가 계약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너무 시간이 지체되게 되면 그게 또 내 몸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공부하는 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계약한 거고 이대로 간다. 이렇게라도 우리 계속 내가 내 공부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추진해야 한다 라고 조금 더 진지한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도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 조금 하다가 계약할 줄 알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야 이제 우리 조금 늦었지만 한번 더 빡세게 나가보자, 그렇게 마음 다잡고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도 좀
이 수업하는 방식에 대한 좀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네. 아무튼 좀 혼란스럽겠지만 힘내시고 합시다. 열심히. 각자들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기 관리도 잘 하고 계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뭐 운동도 좀 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할 건 하면서 살아야지. 건강에 조심하되 사회적 지침에 따르되 할 건 하면서 내 일상을 좀 잘 지켜야죠. 그래야 나중에 지치지 않거든. 사실 고3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네. 조금 지나면 아마 이번 달 한 중순 말쯤 되면 이제 대학에서 완벽한 그 입시 요강을 하나씩 던질 거야. 뭐 사실 거의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들이긴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드러내서 정확한 입시 요강들을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뭐 대학, 학과, 전형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될 거고 온라인으로는 심지어 온라인으로라도 담임선생님과 이제 뭐 상담이나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는 기회가 생길 텐데 그러면 이제 슬슬 내가 고3이구나 상황은 이렇지만 세상은 이렇지만 어쨌든 나는 21학번이 돼야 되는구나 느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좀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행승해질 수 있거든. 네. 그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왔어 라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모의고사 성적을 올려 못 올려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나는 내 계획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왔어, 나는 내 방식대로 가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또 마음의 든든함이 있어야 나중에 지치지 않아요. 나중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면 나중에 무조건 아프거든. 가을에 안 아픈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을에 아프면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야? 그죠? 여러분 본인이 제일 속상할 거잖아요. 지금 공부하는 건 나중에 마음의 든든함을 채워주는 미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능도 일정 부분 벼락치기가 돼요. 그건 사실입니다. 할 수는 있어요. 수학 빼고 다른 건 벼락치기가 돼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놀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이라는 좀 그런 상실감이나 불안감이 여러분들을 잠식할 거예요. 머릿속을. 그럼 그때 가서도 당연히 집중이 안 되지. 그게 더 큰 거예요, 사실. 자, 6번째 수업 시작을 해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방금 급수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급수의 수렴 발산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얘는 다시 말하면 부분합이라는 건 수열의 n항까지 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SN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N의 극한이 무엇인가? 얘를 계산하는 문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수열이 있으면 그 수열의 n항까지 합 SN을 구할 수 있는가? 여기에 사실 판가름이 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 문장을 나중에 이제 좀 활용이 될 텐데요.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급수는요, 급수의 수렴 발산은 다 하지 못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급수의 수렴. 원래 우리는 극한이 수렴한다는 것을 알면 그 수렴값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극한이 어디로 수렴하는지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 급수는 특이한 게 뭐냐면요, 수렴을 해요. 판단은 가능해. 이 급수가 수렴하는구나. 판단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 값을, 그러니까 수렴하는 값을, 어디로 수렴하는지 그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건 분명히 알아. 수렴하는 걸 아는데 어디로 수렴하는지는 몰라. 모르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게 생겨. 좀 특이해요. 자,
지금 방금 위에서 예제를 풀어봤을 때는 수렴한다는 그 값을 알았기 때문에 수렴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급수가 분명히 수렴한다는 것은 알아요. 수렴해. 문제에서도 다음 급수는 수렴해. 근데 어디로 수렴하는지는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실제로 어디로 수렴하는지도 몰라.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구분해야 됩니다. 급수인데 수렴하고 그 수렴을 어디로 수렴하는지 값도 구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는 딱 두 가지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수열이 등비 수열일 때. 등비 수열은 수렴 발산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수렴하는지 값도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방금 위에서 우리가 봤었던 부분분수꼴이에요. 부분분수는 수렴하는지 급수가 수렴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방금 지금 우리가 위에서 봤던 형태예요. 루트 마이너스 루트꼴, 이런 형태예요. 자, 크게 이런 세 가지의 형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두 가지의 형태는 소거되는 형태거든. 소거가 뭐냐, 쭉 나열해 놨더니 착착착착 지워지는 형태, 그런 형태들. 이런 애들은 급수가 수렴하는지도 알고 그 수렴이 어디로 수렴하는지도 알아요. 값도 구할 수 있어. 자,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냐,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급수의 값을 구할 수 없습니다. 수렴을 해도 할 수 있어요. 수렴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어디로 수렴하는지 구할 수 없어요. 구할 수 없다는 건 뭐냐?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구하세요라고 물어보진 않을 거고 그 값을 이용한 문제가 아니란 얘기지, 아예.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까? 급수의 어디로 수렴하는지 값을 구하라고 문제가 만약에 제시됐다. 나보고 값을 구하래. 무슨 얘기지? 그 문제는 등비수열이거나 부분분수거나 루트 마이너스 루트꼴이다. 이 세 가지 형태로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감이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은 뒤에 문제를, 오늘 수업할 얘기들을 보면서 좀 방식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급수가 수렴할 때 값을 계산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 등비수열, 부분분수, 루트 마이너스 루트. 자, 이 중에서 지금 소거되는 형태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바로 위에 있는 예제에서 해봤고요. 등비수열의 급수가 수렴한 수렴값을 구하는 건 아직 하지 않았어요. 이건 뒤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한 장 넘어가서 오늘 수업해야 될 얘기로 넘어가죠. 자,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계산이 아니라 다른 식의 급수의 수열과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급수의 극한, 수열의 극한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하나 있어요. 수열 AN을 구할 때 만약 N항까지의 합을 안다면 N항까지의 합에서 N-1항까지 합을 빼면 되거든. 이건 물론 이제 두 번째 이상인 수열의 항부터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열의 합으로부터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밑에 나온 이런 식이 성립을 해요. 수열의 극한은, 그러니까 리미트 AN은 당연히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얘를, 자, 극한을 지금 둘로 쪼개놨습니다. 리미트 SN, 리미트 SN-1 이렇게 두 개로 쪼개놨어요. 자, 극한을 두 개로 쪼갤 수 있는 거 아무 때나 되냐? 안 되지. 언제 되지? 언제 되지? SN 각각이 수렴할 때. SN의 극한, SN-1의 극한 각각 수렴할 때. 그럼 보세요. 이쪽 글자.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지금은 가능한 거라고. 급수가 수렴한다. 리미트 SN도 S로 수렴한다. 그럼 리미트 SN-1 이거 알죠? 그지? 바로 앞에 어차피 N은 한없이 커지니까 얘도 S로 수렴하겠지. 각각 수렴하니까 둘로 쪼개놓을 수 있다. 그럼 둘 다 S로 수렴하니까 결국 0이 되는구나. 그럼 어떤 결론을 만들어냈느냐? 수열의 극한이 0이에요. 언제? 급수가 수렴할 때. 자, 우린 되게 중요한 공식 하나를 얻었어요, 지금. 자, 간단히. 급수가 수렴했더니 수열의 극한이 0이 나왔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줄을 정리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정리의 증명을 하나 한 겁니다. 자, 아래쪽에 나와 있죠?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은 0이에요.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은 0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급수가 수렴했는데 어디로 수렴했는지 나왔니? 급수에 수렴한 어느 값으로 수렴했는지가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지금 이 식을 만들어낼 때
이 정리를 만들 때 급수가 어디로 수렴하는지 그 값은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수렴만 하면 돼요.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은 0인 거야.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자. 야, 급수라는 건 결국 뭐였어? 수열을. 이게 다 수열이에요. 수열을 계속해서 더하기 하는 거잖아. 더하기. 그럼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급수니까 영원히 더하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해서 더하는 거야. 자, 커다란 바구니가 하나 있어요. 바구니. 수열을 담아. 다 전부 다 담아. 여기다 담아. 수열을 담는 바구니가 있어. 생각해봐. 영원히 계속해서 담는 거예요. 이 바구니 안에다가. 그런데 급수가 수렴했대요. 수렴했다는 건 뭐야?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바구니에다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담고 있는데 그 바구니에 담긴 양이 결국 변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수렴했잖아. 바구니에 담기는 게 결국 변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난 뭔가를 지금 집어넣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뭔가를 집어넣고 있는데 바구니에 있는 총 양이 변하지 않아요. 난 뭘 집어넣고 있는 거야? 0을 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담아도 양이 변하지 않겠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담아도 무게가 변하지 않아. 중량이 변하지 않아요. 0을 넣고 있는 거지. 따라서 무슨 뜻이야? 급수가 수렴했다는 건 결국 수열은 저 끝으로 저 멀리 가면 수열은 결국 뭐밖에 없다? 0밖에 없다고. 수열의 저 뒷부분에는 0밖에 없다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수열의 극한이 0이라는 얘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급수라는 바구니에다가 수열을 담는데 변하지 않는다? 0만 담고 있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 0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몹시 중요한 정리이고요. 얘는 바로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건 뭐 기억을 못할 수가 없어요.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이 0이다. 증명은 바로 윗줄에 위에 있는 저 네 줄로 증명 완료를 했습니다. 됐나요? 자, 아랫줄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1번과 2번의 관계가 뭐죠? 1번 정리에 결론을 부정하면 가정이 부정이 돼요. 뭐야? 대우죠? 대우 명제니까 당연히 두 번째도 참이지. 둘 다 참이면 참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반대로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야.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고요. 당연한 얘기죠. 바구니 얘기로 아까 내려가봐 다시.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래. 그러니까 저 뒤로 가도 0이 아닌 뭔가의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 거야. 0이 아닌 값들이 있어요. 그럼 뭐야? 바구니에다가 걔네들 계속 담을 때마다 변할 거 아니니? 0이 아닌 값이니까 양수면 더하면 커지고 바구니가 무거워지고 음수면 바구니가 가벼워지잖아. 변하죠? 바구니의 중량이 변해요. 그럼 뭐야? 급수가 수렴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일정하지 않잖아요. 바구니의 중량이 일정하지가 않아. 급수가 수렴하지 않죠. 발산한 거예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정리를 둘 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를 한번 가볼까요? 자, 급수가 발산함을 증명하래요. 자, 그러면 앞에서는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바로 우리가 계산을 해봤었잖아. 그런데 앞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급수는요,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급수라는 게 나오긴 나왔는데 도대체 뭐 이거 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이나 식의 변형을 할 수 없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 급수를 못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정리를 되게 많이 쓸 겁니다. 급수가 수렴했니? 발산했니? 특히나 급수가 발산했니? 라는 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급수가 발산했다면 일단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면 되는 거죠.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당연히 발산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n 더하기 1분의 n이라는 이 수열의 극한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는 거야. 너무 쉽잖아요. 1이잖아. 최고차 유수의 b. 자, 수열이 1로 수렴했어요. 1로 수렴했다고. 0이 아니죠.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까 윗줄에 있는 2번 명제에 의해서 정리에 의해서 급수는 발산하게 되는 거죠. 되나요?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다 발산함을 증명하는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래 연습으로 한번 남겨놔 드려 보겠습니다. 문제 2번은요.
되죠. 그치? 수열이 0에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다 라는 걸 확인한다면 급수는 다 발산하게 되는 거야. 자, 다음 장 가볼까요? 자, 요거는 조금 일반적인, 좀 더 간단한 얘기입니다. 급수의 성질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요거 아주 간단한 얘기 하나를 하고 나면 일단은 급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급수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 네모 상자 안을 보는 건데, 잘 보시면 되게 익숙한 형태들이 나와요. 작년에 수열의 합에서 여러 가지 수열의 수열 공부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시그마의 성질인데, 지금은 급수니까 시그마의 합이 n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의 무한대로 계속해서 영원히 더하는 꼴인 거죠. 자, 급수가 각각 수렴하고,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급수가 수렴하고 그 합을 각각 st라고 이제 하겠대요. 그럼 자, 첫 번째, 이건 뭐죠? 실수배. C, 수열에 곱해져 있는 실수배를 바깥으로 뽑아내도 결과는 같다. 실수를 앞으로 빼낼 수 있다. 이거는 작년에 배웠던 수열의 합이나 올해 배우고 있는 이 수열의 극한과 똑같은 성질이죠. 실수배 앞으로 빼낼 수 있다는 건 이건 뭐 굳이 증명 없이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수열의 합에 수열을 더해서 급수를 계산하는 것과 각각의 급수를 더한 것은 서로 같다. 그러니까 시그마 덧셈을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가능하다? 수렴할 때 가능하다. 이게 왜 가능한지는 굳이 여기서 증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앞에서 리미트인 경우 an 더하기 bn의 극한을 이거 쪼갤 수 있다고 우리 배웠잖아. 이렇게 두 개의 극한으로 쪼갤 수 있다는 거 배웠잖아요. 언제 가능하다? an과 bn이 각각 둘 다 수렴할 때 가능하다. 각각 극한이 수렴하면 쪼갤 수 있다는 거 배웠잖아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급수도 결국, 급수라는 게 결국 뭐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한 다음 그 n에 대한 극한을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급수도 극한이라고. 당연히 또 이 성질이 똑같이 성립을 하겠죠. 급수도 극한이니까 극한에서 성립했던 식은 급수에서 성립을 하겠죠, 당연히. 뺄셈도 마찬가지 경우로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운데가 곱셈이나 나눗셈인 경우에는 급수는 수열을 다 더하는 거니까 곱셈과 나눗셈은 덧셈과 교함 없이 성립하지 않죠. 순서를 바꿀 수 없잖아, 계산 순서를. 그렇죠? 따라서 곱셈과 나눗셈은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죠. 리미트와의 차이는 그거네요. 그치? 자, 요 간단한 급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3번은 되게 단순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수렴했으니까 덧셈 뺄셈을 분리시킬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 넘어가 봅시다. 스스로 확인하기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한두 개 정도만 좀 같이 연습을 해보고 과제로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어디를 보실 거냐면요, 4번하고 5번 정도를 좀 살펴보고 보려고 하거든요. 자, 가보자. 4번.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그냥 바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자, 복습해보자. 급수란 뭐였냐? 급수란 SN을 우리는 이제 부분합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n항까지의 합, 수열의 n항까지의 합, 부분합의 극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급수를 계산한다는 거는 이 부분합이 얼마인가를 먼저 알아야, 어떤 식을 갖는가를 알아야 그 부분합의 극한값을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하나 덧붙여 봅시다. 지금 방금 문제 어떻게 나왔어요?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합을 구하시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급수가 수렴했다는 얘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급수가 수렴했지. 그리고 합을 구하시오라 그랬죠. 수렴하는 그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라는 거지. 앞으로 돌아가봐. 기억나나요? 급수인데 수렴하는 합을 구할 수 있는 케이스 딱 몇 가지? 크게 3가지. 등비, 수열이거나 부분, 분수거나 루트, 마이너스 루트 꼴이거나 합쳐서 이걸 그냥 소거형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그냥 착착착착 전개해보면 사라지는 애들. 이 케이스만 급수의 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렴을 해도 합을 계산할 수 없어요.
지금 뭐야? 합을 물어봤다는 건 이 셋 중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찾으면 되는 거야. 갑시다. 부분합을 구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요게 n번째 항이 되겠죠? 그치? n번째 항이죠? 1부터 n까지 더한 것분의 1. 자, 요 n번째 항, 요 수열의 일반항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수열의 합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단계. 그냥 편의상 저걸 수열 AN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걸 AN이라고 하자. AN을 계산합시다. 1부터 n까지 더한 것분의 1이래요. 자, 그럼 작년에 알고 있는 그냥 등차수열 공식을 바로 쓸까요? 화면이 좀, 네, 미안해. 1부터 n까지 더한 거, 뭐야? 2분의 n 더하기 1. 바로 써도 괜찮을까요? 분의 1입니다. 뭐야? 수열의 일반항은 결국 n 플러스 1 분의 2 꼴이 되는 겁니다. 감이 오시나요? 어떤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냐? 네, 부분분수의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얘는 급수가 수렴하면 어디로 수렴하는지 값을 구할 수 있구나 가 되는 거예요. 합을 구할 수 있구나. 계산합시다. 이거 부분분수 쪼갤 수 있잖니 우리. 뭐니? 부분분수 얘기를 하면 앞에는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분의 2는 그냥 바깥으로 뺄까요? 그 다음엔 n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식 정리가 되겠지. 따라서 수열 AN을 정리를 해놨더니 여기에는 뭐가 되느냐? 앞에 개수는 2가 되고요. 뒤에는 n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의 항이 되더라. 자, 첫 번째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급수를 합을 구하기 위해서 부분합을 알아야죠. 부분합 SN을 계산을 합시다. 부분합 SN은 위에 나와 있는 식의 n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나열해볼까? 첫째 항은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둘째 항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쭉 가겠죠. 마지막 n번째 항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열하면 소거가 된다는 게 바로 보이잖아요. 이런 형태를 만든 거예요. 부분분수는 다 이렇게 정리된다고. 남는 건 뭡니까? 맨 앞에 1 그리고 쭉 지워지면 맨 뒤에 n 플러스 1분의 1 요만큼이 우리가 찾는 수열의 부분합이 되는 거죠. 됐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급수라는 건 결국 뭐야? 부분합의 극한이에요. 부분합의 극한을 계산하는 거잖아. 그럼 뭡니까? 부분합의 극한 계산하면 0으로 소거되는 케이스를 찾으면 남는 건 2가 되는구나. 결국 급수의 합은 2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되시나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순서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까요? 5번 내려가 봅시다. 자, 수열 AN에 대하여 어떤 수열이 있습니다. 자, 아래쪽. 자, n이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급수를 그대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급수인데 AN의 급수가 아니야. 수열 AN에 대한 급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3-2분의 AN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열의 급수가 5래요. 급수가 수렴했다고. 자,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자, 생각은 이거야. 얘들아, 수열 AN이 뭔지 알아? 녹화가 끝났어요. 미안합니다. 바로 이어서갈게요. 자, 수열 A이 어떤 수열인 줄 아나요? 아무것도 알려준 정보가 없어요. 몰라.
그럼 당연히 3-2분의 an이라는 수열도 어떤 수열인지 몰라요. 이 몰라라는 얘기 왜 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급수는 딱 어떤 경우에 대해서만 수렴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등비수열이거나 부분분수거나 루트-2꼬리가 이런 경우만 값을 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급수는 계산을 못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수열인지 알려진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수열의 값이 5라는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급수가 5로 급수의 합 5라는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서 계산되는지 우리는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아, 이건 페이크다. 이건 함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5는 의미가 없어요. 왜? 어차피 값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5건 50이건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계산 못하니까. 그럼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죠? 급수가 수렴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오로 수렴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 추측하건데 이 문제는 실제로 이게 5였어도 답은 똑같고요. 50이었어도 답은 똑같고요. 500이었어도 답은 똑같고요. 마이너스 500이어도 답은 똑같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급수가 수렴했다는 것만 중요하지 5로 수렴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판단했느냐? 어차피 수열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급수를 계산하느냐? 그러니까 5는 어차피 우리의 계산 대상이 관심 대상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수렴했다는 거지. 자, 한번 계산 가봅시다. 그럼 알고 있는 거 뭐야? 급수가 수렴하면 앞에 있었던 1번 정리,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3-2분의 an 수열의 극한값이 0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죠. 여러분 식 쓸 때요, 제발 리미트 뒤에 괄호 좀 붙여주십시오.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도함수 할 때도 뒤에다 프라임 붙일 때도 꼭 괄호 좀 쳐주시고요. 특히나 인테그랄 적분할 때도 적분기호 뒤에 반드시 괄호를 좀 쳐주세요. 정확하지 않은 식의 표현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본인이 내가 쓴 풀이를 보면서 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괄호를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요 수열의 극한이 0이라는 걸 알아요. 급수가 5로 수렴했으니까. 자, 그럼 수열의 극한이 이게 0이래. 그럼 뭐야? 여기서 이제 뭐라고 쓸 수 있죠? 앞에서 식을 했었던 얘기인데 원래는 우리 이렇게 풀이하기로 했었죠. 이 수열을 bn이라고 치환해 놓고 리미트 bn이 0에 수렴한다. 쭉쭉쭉 계산을 해보면 수열 an의 극한을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안 할게요. 자, 아이고, 이 수열에서 지금은 그냥 바로 계산합시다. 앞에 3 수렴하고 2분의 an도 수렴하니까 쪼개자. 계산해보니까 수렴한다는 거 알았죠. 리미트 an의 값은 6이 되나요? 수열 an이 6에 수렴한다는 걸 우리 알아요. 됐냐? 끝났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건 그냥 리미트 an의 극한이야. 그냥 3an-7의 값을 계산을 하시랍니다. 3an도 수렴하고요. 뒤엔 7도 상수니까 수렴하잖아. 따라서 뭐가 되죠? 앞에 18-7 이런 식인가요? 수열의 수렴값은 11에 수렴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5번이 되게 나중에 보면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잖아. 네. 처음 설명드렸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급수는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급수는 계산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수렴했다라는 사실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급수가 수렴했다는 사실은 수열의 극한이 0이라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가 요 스스로 확인하기 부분이 과제로 지시가 될 텐데요. 과제는 온라인 클래스 그 영상 게시글 아래에 나와 있는 설명을 참고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